요리 강사 박연희입니다. 자, 오늘은 탕평채를 해줄 건데 청포묵을 이용해서 이제 맛있는 채소와 같이 버무려 먹는 요리를 해줄 겁니다. 탕평채는 일단 청포묵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데요. 녹두를 이용한 이 성분은 이제 아연 성분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 혈당을 증가시켜 주는 것을 좀 늦춰주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탕평채에 들어가는 재료는 먼저 청포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나리, 숙주, 표고버섯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는 채 썰어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양념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올려지는 고명은 지단이랑 김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재료 손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청포묵부터 손질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손가락 굵기 정도로 썰어줄 거고요. 너무 얇으면 손질해줄 때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두께감이 좀 있게 손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포묵은 미끌미끌해서 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썰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썰기 해주셔야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큼직하게 편썰기 해주시고 다시 내려놓으신 다음에 굵직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나온 형태는 바로 섭취를 해주셔도 되는데 약간 물에다가 데쳐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 끓이셔서 한번 데쳐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소와 청포묵은 각각 손질해서 물에다가 데쳐주실 거고 또 소금이랑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주신 다음에 초간장에 버무려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주는 머리 꼬리를 떼셔서 드셔도 되는데 꼬리 쪽에는 영양 성분이 조금 많아서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혹시 좀 지저분하게 보이신다면 머리랑 꼬리를 거두절미한다 그러죠? 거두절미해서 깨끗하게 데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나리는 이파리 부분도 너무 지저분하면 떼서 좀 폐기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길이가 우리 청포묵 길이보다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한 4, 5cm 정도로 길이를 맞춰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미나리가 들어가서 향긋하기 때문에 드실 때 좀 기분도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표고버섯이랑 고기 손질 해주도록 할게요. 재료 손질하실 때는 하얀 색깔 재료부터 손질하시고 나중에 어두운 색깔 재료를 손질해 주시면 나중에 하얀 색깔 재료에 양념이 묻지 않기 때문에 손질이 한 번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고버섯은 안쪽에 기둥 살짝 제거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채 썰어서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안쪽에 기둥을 살짝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표고버섯이랑 고기는 간장으로 양념을 해주시면 좋아요. 표고버섯도 고기처럼 맛이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장, 설탕, 파마늘, 마늘, 깨소금, 참기름 등도 같이 밑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옮겨놓으시고 고기 양념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랑 표고버섯 양념 해주도록 할게요. 간장으로 밑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장을 일단 2큰술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장은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은 뭐 재료를 볶거나 해줄 때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국간장 같은 경우는 나물을 볶는다던가 아니면은 국에 간을 해줄 때 국간장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일반 스푼이기 때문에 일단 2배 정도를 더 잡았는데 양을 봐서 줄이거나 늘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설탕 들어갈게요. 설탕은 간장 양의 반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달게 드실 분들은 더 늘려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설탕 말고 매실청이라든지 다른 이제 달달하게 만들어 놓은 청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죠. 고기에다가 간을 해주실 때는 후추가 좀 들어가야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깨는 손으로 부셔주셔서 깨소금의 형태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넣어주셔서 불고기 양념 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불고기 양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간장, 설탕, 후추, 마늘 다진 거, 깨소금, 참기름 요 양념을 표고버섯과 고기에다가 밑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는 핏물 제거를 해주셔야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키친타월에다가 받쳐서 핏물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양념해서 프라이팬에다 볶아서 사용해 줄 거예요. 이 양념은 아래쪽에 설탕이 많이 녹아있지 않아서 맛이 조금 덜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념장을 만들고 나서는 조금 잘 섞어주시고 재료에 얹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재료 밑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불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탕평채는 소스를 만들어서 같이 섞어주셔야 돼요. 소스는 초간장 소스인데 간장이랑 설탕, 식초를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저번에 두부버섯전 하실 때 드셨던 초간장 소스랑도 비슷한데요. 설탕이랑 식초 양을 조금 줄여서 같이 섞어주는 소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간장을 일반 스푼으로 3스푼 정도 해줄게요. 설탕은 하나 반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식초도 하나 반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녹으면 맛이 조금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서 설탕을 잘 녹여주셔야 소스가 맛있게 완성이 됩니다. 설탕은 입자가 다른 양념에 비해서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녹아주는 게 좀 늦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리 완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지금 물이 끓었는데 여기 이제 물이 끓으면 소금을 넣고 청포묵부터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넣게 되면 끓는 점이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하고요. 데쳐줄 때 약간의 밑간도 되는 편이에요. 소금. 깨끗한 재료 순서대로 청포묵부터 데치게 할 거고요. 청포묵은 오래 데쳐주시게 되면
가운데 기포가 많이 생겨서 나중에 버무릴 때 깨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살짝만 데치게 해주시면 되고요. 부드러운 형태로 안이 투명해질 때까지 데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포묵의 형태가 좀 부드럽게 주셨어서 약간 살짝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도토리묵 같은 경우도 너무 굳어지시게 되면 나중에 물에다가 데쳐주셔도 원래 형태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도토리묵이나 다른 형태의 묵들도 한번 데쳐서 섭취해 주시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청포묵은 데쳐주시고 나서 찬물에 헹궈주시기. 물기를 제거하고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약간, 그다음에 참기름, 골고루 밑간이 될 수 있게. 밑간은 바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음에 숙주와 미나리 순서대로 재료를 데쳐주도록 할게요. 청포묵을 데치고 난 물에 숙주도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재료 순서대로 데쳐주시게 되면 한 번에 데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좀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숙주는 오래 데치시지 않아도 날걸어도 드실 수가 있는 거라서 살짝만 데쳐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숙주는 콩나물과 좀 다르게 이제 향이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야채랑 음식이랑도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콩나물 대신에 숙주를 많이 사용을 해주죠. 한번 보글보글 거리면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찬물에다가 헹궈주시고요. 소금이랑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숙주 옮겨주시고 소금, 참기름, 밑간. 소금으로 전체적인 간을 해주는 게 아니라서 조금씩만 밑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스푼으로 4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참기름도 향이 날 수 있게.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나리를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도 연두빛이 잘 올라오면 바로 꺼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금방 데쳐지는 채소지요. 자, 꺼내주시고 마찬가지로 찬물에다가
헹궈 주셔서 남아있는 열기를 좀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나리를 오래 데치거나 물에다가 헹궈 주시지 않으면 갈색으로 색이 없어질 수 있어요. 좀 푸릇한 색상을 유지시켜 주시려면 바로 찬물에다가 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기 제거하고 소금 참기름으로 같은 양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모든 재료를 다 데쳤고요. 그 다음에 후라이팬 작업을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자, 후라이팬에 우리 지단부터 진행을 해 주도록 할게요. 지단은 위쪽에 고명으로 올려지는 건데 고기를 볶아내주고 나면 지단을 해줄 때 후라이팬을 다시 한번 닦아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재료 순서대로 팬 작업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계란은 흰자, 노른자 나누셔서 흰자 따로, 노른자 따로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을 살짝 넣어서 밑간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일정하게 두께가 나오게 해주시려면 이렇게 잘 풀어서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계란 흰자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위에 거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릇 바닥에다가 젓가락을 대어주시고 천천히 휘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른자에는 알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알근은 예전에는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해서 별로 싫어하셨지만 지금은 영양 성분이 많아서 더 좋아하시네요. 근데 이제 미관상 보여질 때 흰자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노른자를 해주실 때. 그래서 고를 때는 알근을 제거하고 지단을 붙여주시면 좋아요. 불은 너무 세지 않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기름은 너무 많지 않게 기름이 뭉쳐져 있으면 튀겨지는 형태가 돼서 매끈하게 지단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조금만 둘러주시고 노른자, 흰자 할게요. 이 불이 동그랗게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잘 안 익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팬을 조금 들어가면서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밑에서 열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기포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드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랫부분이 좀 익었어요.
가장자리를 좀 떼어주시고 이렇게 뒤집어서 지단 준비합니다. 자, 흰 지단이에요. 살짝 펼쳐주고 흰지단은 이제 노른자에 비해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일부만 사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펜을 들고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그리고 흰지단은 노른지단에 비해서 잘 찢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충분히 익혀주시고 뒤집어 주시는 게 좋아요. 거의 익은 것 같고요. 가장자리 찢어지지 않게 잘 떼주시고 나서 뒤집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살짝 찢어졌네요. 괜찮아요. 흰 지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단해서 빼주시고 우리 고기랑 표고버섯 익혀주도록 할게요. 이제는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둘러주셔도 됩니다. 고기랑 표고는 한꺼번에 볶아줄게요. 지금 불 좀 높여주시고 고기가 반 정도 익으면 표고버섯을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표고버섯 넣어주기. 표고버섯은 생표고도 좋은데 혹시 마른 표고 있으면 같이 불려가지고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마른 표고는 향도 조금 더 짙어지고 햇볕에 말린 버섯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같이 말린 버섯도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생표고로 해서 식감이 더 부드럽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고기랑 표고랑 같이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섯과 고기를 한꺼번에 조리를 해주시게 되면 버섯에 고기의 맛 성분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버섯도 고기 맛이 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청포묵이랑 야채랑 같이 초간장에 버무릴 거라서 볶아주실 때 물기가 많이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기에 나오는 육즙이라든지 버섯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들이 다 없도록 뽀얗게 볶아서 같이 버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기가 다 볶아졌습니다. 자, 그럼 지단 썰어주고 소간장에 버무려 주도록 할게요. 지단은 한 5, 6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썰기. 그 다음에 노른지단도 흰지단과 마찬가지로 채썰기. 흰지단과 노른지단은 양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버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질해 놓은 전분무 넣어주시고 여기가 많이 안 빠졌네요. 전분무 그 다음에 고기랑 이제 우리 데쳐놓았던 숙주랑 미나리 다 한꺼번에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초간장 만들어놨던 거. 아직도 설탕이 좀 잘 녹지 않았어요. 충분히 다시 섞어주신 다음에 초간장은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간장에 버무려주기.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손으로 버무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젓가락이랑 숟가락이랑 잡아주시고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많이 깨졌네요. 맛있겠어요. 위쪽에 김과 같이 고명으로 얹어주시면 되는데 조미김도 괜찮고요. 조미되어 있지 않은 김도 같이 올려주시면 담백하게 같이 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시는 이 청포묵 무침은 김과 같이 버무려 놓은 형태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위에다가 고명처럼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퍼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단과 같이 이렇게 올려서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탕평채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요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